안녕하십니까. 3월 6일 금요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정치부 하영입니다. 예, 그리고 박진영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오늘은 휘발유값 급등 대응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했다는 소식, 그리고 민중기 특검팀의 준비 부족으로 결심 공판이 연기된 내용 등을 살펴보고, 이어 2부에서는 미국 이란 전쟁 관련된 소식 등을 정의길 한겨레 국제부 선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휘발유값 급등과 관련한 이에 대한 대책 내용으로 한번 가보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이후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지역별 유류 종별로 최고 가격 지정을 신속하게 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그 최고 가격 지정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에 휘발유의 리터당 판매 상한선을 정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자면 가격 상한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그 미국 이란 전쟁을 계기로 판매업자들이 휘발유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가지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관계부처의 가격 상한 지정을 지시를 한 겁니다. 예, 이게 늘 반복되는 일인데, 예. 이제 중동에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갑자기 휘발유 가격이 이제 주유소에서 막 올라가죠. 예. 사실은 그 휘발유는 그 전부터 있었던 건데 예. 올라가고, 그리고 만약에 또 이제 그 휘발유 가격이 내려갈 때, 국제 유가가 내려갈 때는 사실은 뭐 이거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가격이 내려가진 않죠. 이게 관련돼서 그 소비자들이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오를 때는 급하게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완만하게 내린다. 그러니까 그걸 가격만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그 저간의 수정들도 좀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고요. 이거 관련돼서 이 대통령은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은 마귀로 하지만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최고 가격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한 건데, 실제로 이건 법의 근거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사업법을 보면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가격과 유통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지금까지 1997년 이후에 이 규정이 실시된 이후로 이 실시를 검토하는 건 처음입니다. 네. 이 뭐 헌법에도 우리 헌법 119조가 경제의 시장의 자유가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2항에 가면은 경제민주화 조항에서 시장에 개입하고 제한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즉 시장이 가지는 무정부성, 그다음에 무공공성이 발현될 때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조항에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 정유사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 합당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는데 전 잘 이해는 잘 안 되더라고요. 당장 오늘 저도 이제 집에 출근하면서 보면은 그 주유소가 이 많은 곳에서 경쟁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종로구거든요. 종로구처럼 주유소가 드문드문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가 다르게 20원, 30원 막 이렇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어제만 해도 1,834원이었거든요. 오늘 기준으로는 1,847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서만 13원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원유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주유소에 있는 휘발유들은 이미 한 달 전에, 그리고 그 이전에 공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로서는 좀 납득은 안 되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나온 이후에도 주유소나 정유사는 입장들이 좀 갈렸습니다. 뭐 정부에서 그 생필품 관련해서 최저 가격, 최고 가격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률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가지고 뭐 시장의 자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 국가를 떠나는 게 맞습니다. 또 세게 말씀하시네. 예.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외에 이제 주가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필품만 아니라 요즘 그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특히나 직장에 나와보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주가 유가입니다. 뭐 이것을 의식하기라도 한 듯이 주가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쟁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것과 관련돼서 필요한 조정을 겪어서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최근에 너무 계속 상승했다. 그리고 조정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조정 없이 상승만 2배를 해서 매우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기회에 단단하게 다져지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전문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도 주식 보입니다. 투자를 오래 했으니까. 주식 전문가의 예. 시각이기도 하고 예. 경제를 책임지는 뭐 대통령의 태도로서 이 주식 시장을 다시 이제 위기 상황에서부터 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뭐 이런 점에서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제가 어제부터 방송 모든 곳에서 이야기하는 정부가 예의주시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국민들에게 중동 정세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좀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이란 사태 때 보면요, 주식시장이 우리가 많이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중국보다 물론 뭐 시장이 일본이나 중국이 크고 또 거긴 또 뭐 긴축화폐 역할을 하기 최근에 때문에 많이 올랐으니까. 예, 긴축화폐 역할을 많이 하고 우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역대로 우리 정부의 외교부나 국정원이 중동이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정보에 좀 취약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요 이야기 수준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안정감을 주는 정보 정도는 국민들에게 제공해 줬으면 이게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국제 정세와 상관없이 주식시장 정상화 입법 이건 예. 뭐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빌드업이랄까요? 이것으로 또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시장 정상화 입법 이야기하면서 경제 체질을 제대로 바꾸고 시장의 불합리성을 제거해서 정상 가격으로 수렴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뭐 상속세, 증여세 개정안 이런 것들도 예고한 대로 법 개정안 신속하게 추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한번 가보죠. 어제 저희가 수원지검 연어술 파티 등 이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보고서 예. 내용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당시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제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한 거 그런 거 다 이제 아니다라고 예. 말한 것 그 녹취록 관련해서 이거 다 허위 왜곡이다. 예. 라고 그런 입장을 내놨어요. 예, 어제 전달해 드릴 때만 해도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말하자면 반론을 전달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또 가져왔는데요. 뭐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아닌 검사 개인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렇죠. 예, 이 말씀부터 좀 전해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해당 발언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하고는 무관한 발언이고 당시 수사팀 누구도 이재명 전 지사에게 돈을 주었는지 질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김성태 전 회장은 이미 2023년 1월 말에 방북 대가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라고 자백한 상태였으니까 3월에 새삼스럽게 자백을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박 검사의 해명 자체에는 좀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한 것이 일단 대북 송금 사건하고 무관하고 수사팀 검사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보고서를 토대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목은 박 검사가 문제 삼는 대목이 아닙니다. 그 질문을 했느냐, 그리고 대북 송금과 무관하냐 이런 문제 삼는 대목 그 대목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요구 그리고 압박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질문이 쟁점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기소 과정에서 조작은 없었는지 그 의혹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아주 미묘하게 반박을 통해서 아주 미묘하게 사실관계를 틀어놓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질문의 장소가 검찰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이루어진 공간
저희들이 보도한 대화가 이루어진 공간은 구치소 접견장입니다. 그러니까 접견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지 이 박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검사가 질문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공간이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말하자면 전혀 맥락이 맞지 않은 사안을 두 사안을 하나로 엮어서 반박을 하게 되고 반박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걸 알고 의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면밀히 좀 들여다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허위 왜곡 기사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접견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사실 예. 그런데 그 김성태 전 회장의 말 자체가 거짓말이냐 이제 그건 그다음 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예.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그럼 녹취록 한데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법무부 특별 점검팀입니다. 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와 합동으로 이렇게 꾸리도록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돼서 이 수사 수감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 침해, 특혜, 회유 의혹을 점검하라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상당 기간 조사를 했고 거기서 만들어진 보고서고 또 거기에서 원문 그대로 등장한 녹취록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흔히 등장하는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접견하는 당사자들이 누군가가 녹음을 한 것이 아니라 교정 당국에서 녹음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의 원문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건 사실로 봐야죠. 그것은 사실이라고. 김성태 전 회장이 맞습니다. 거짓말했는지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문제지만 예. 일단 그 말을 한 거 그거는 그 사실 다 제3자가 지켜본 거니까. 예. 그리고 그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등장한 팩트이기 때문에 이후에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겠다라는 의혹이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고 뭐 검찰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은 없다. 접견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검사가 물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거나 이 수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맥락과는 맞지 않은 해명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박상용 검사의 말은 김성태 전 회장의 그 접견 때 한 말 자체는 네. 거짓말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고 팩트고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백발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술로 이루어진 사실관계는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도 좀 판단은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그 접견 때 나온 녹취 자료를 공개하면은 네. 웬만큼 진실은 밝혀질 거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 검사가 2023년 1월 말경에 이재명 지사 방북 대가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고 자백했다. 김성태 예, 회장이 예.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 1월 17일 날 김성태가 귀국할 때는 이재명을 아예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저는 의심하는 게 김성태의 귀국 과정에도 검찰이 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합니다. 김성태가 태국의 북동부에 은거하고 있으면서 국내의 정치권이라든가 검찰 등과 많은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김성태가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절대 한국에 귀국하지 않는다. 네, 그런 처음엔 그 얘기. 근데 뭐 저기 그 인터폴이 와도 나는 뭐 저항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소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귀국하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서 형량이라든가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 관련 딜이 있었을 가능성 이것까지도 의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가 그러니까 본인이 기소한 이 대북송금 사건이 여론에서 좀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론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이건 매우 정치적인, 그러니까 검찰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인들이 하는 태도로도 오히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정치적인 모습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한 입장문에 나오는데 이 허위 보도로 전제를 하면서 이 보도로 인해서 국민참여재판 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즉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이 사건과 관련돼서 국민참여재판이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판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이 수사가 탄핵되거나
그 사실관계가 기각될 우려 때문에 이렇게 나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목적이 뚜렷해 보이네요. 예. 딱 전형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윤석열 현상, 한동훈 현상이 저는 이 사람한테 그대로 있다라고 보는데요. 뭐 수사에 비협조적이잖아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걸 정치적으로 취한해가지고 정치 공세를 만들어서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겠다. 뭐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엊그제 그 진행 작가에서 이 쌍방울이 나서서 한 지방자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도지사를 방북하게 하는 것을 북한과 접촉해서 이 성사하도록 하는 게 매우 이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전 사례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정치적인 합의를 한 다음에 방북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비용을 북한이 받는 게 관례입니다. 예, 그렇게 해 왔는데 그때 등장한 게 현대 그룹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정주영 회장. 그때의 금액 규모로 보면 그때 4억 5천만 달러 정도. 수억 달러가 동원이 됐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보자면 이 쌍방울과 이 나선 것도 그 금액도 그 과정도 매우 이례적이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이제 검찰이 이 이례적인 것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이것이 불법으로도 가능하겠다라고 프레임을 짜놓고 출발한 수사여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수사와 무관하게 이 형태 자체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 좀 설명을 좀 보충해서 좀 드렸습니다. 예. 북한한테 한번 물어보죠. 그게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부와 지자체의 관계가 좋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죠. 결국은 지자체장이 대가성이 있는 방북을 하더라도 통일부와 국정원의 허가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예. 허가 없이 하면 그냥 감옥 갑니다. 네. 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북과 관련해서는 아예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재명 지사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이 이렇게 별도로 방북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뭐 최문순 지사라든가 이렇게 방북을 한 것도 같이 방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국정원이나 통일부 특히 통일부의 허락을 득하고 하는 것이 관례이고 순서이고 합법이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와 비교하자면 이것은 사실은 성립이 좀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마 통일부나 국정원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 방북 의사 관련 동향 자료들이 다 있을 겁니다. 네. 네. 예.